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오늘 흥미진진한 여러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쉬어갈까 하다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 앤 엔비디아님,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의견에 많이 동의하고요. 이거 어떤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정말 갈려 들어가는데, 참 돈과 연결되면은, 특히 주식과 연결되면은 좀 잔인하죠. 저도 한국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런 기초과학이나 자연과학 쪽에 좀 오랫동안 좀 꾸준한 지원과 더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테슬라 뉴스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을 덧붙일까 합니다. 이런 게 테슬라의 진짜 장점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물론 이제 정부에 또 보조금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제 세미 트럭의 차징 라웃을 프레먼트 텍사스까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기 공장에서 텍사스 공장까지, 더 나아가서 좀 멕시코도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루머로는 이거 2,000마일이 넘을 것 같거든요. 멕시코까지 가면 당연히 가뿐히 2,000마일 넘을 것 같은데 3,000km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요 라웃에 메가 차저죠. V4 사이버 트럭도 추후 쓸 수 있는, 이걸 지금 까는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거니까 정부의 어떤 보조금, 주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저만의 의견이 뭐냐면, 이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차를 별로 못 팔아도 충전소부터 깔고 차를 판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께서도 이제 정말 강력히 지지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현대라든지 그 BMW 충전 동맹에 대해서, 기존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충전 동맹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지금 연합을 하고 나발이고 간에 차를 팔기 전에 주유소부터 깔아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세미트럭 별로 안 만들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로우 볼륨이죠. 아직 대량 생산. 그리고 워낙에 이거는 큰 거라서 그래도 조금 팔더라도 충전소부터 같이 깔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차가 팔리지. 언제 우리 연합할 거야 해서 쇼만 이렇게 하고, 지금 과거에도 실패한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내연기관끼리 이걸 연합해서 안 되는 거. 같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너무 따로 생각하는 게 그 내연기관의 DNA를 참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다. 내가 비록 조금 생산할지라도 많이 팔 걸 생각해서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걸 같이 깔아가는 큰 픽처를 그리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세미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본인들이 되게 힘들었을 때, 전기차 별로 못 만들었을 때부터 충전소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깔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커스트 다운을 해서 대량 생산해서 미국 전역에 깔지를 부단히 그 힘든 와중에도 고민을 해서 지금 전미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다 깔았고, 지금도 깔고 있고,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회사는 내가 차를 비록 적게 만들지언정 인프라부터 깔고, 그래야 이게 시너지가 나서 같이 간다라는 거를 옛날부터 이미,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한 회사고, 역시나 세미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차가 팔리지, 연합을 하든 그렇게 어떤 발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차를 팔기 전에 어느 정도는 그거를 준비를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별로 못 파는 차종에서도 얘만을 위해서 V4를 지금 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테슬라의 좀 부정적 의견, 또 댓글에도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여러 가지 그런 너무 사소한 부정적인 의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임팩트가 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보고 더 많은 조사기관들이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의미가 있지. 이 동네는요,
제가 심심하면 리콜 얘기한다고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리콜 보면 차를 못 탑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이런 소송, 근데 이거는 이 레인지 때문에 주행거리가 부풀려졌다. 근데 뭐 한국, 여기 기사 내용은 한국도 예를 들어서 예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긴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파인 프린트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은요, 워낙에 소송의 나라라서, 그리고 일부 이게 또 SNS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얼토당토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근데 다 필요하니까 그게 평가가 됐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옛날 커피라든지 뜨겁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최근에는 너겟도 뜨겁다고 고시하지 않아서 그분이 소송 걸어서 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기업을 소송하면 돈을 하나 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게 너무 미국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된 케이스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렇게 소송만 하면은 뭐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다라는 거는 그리 쉽지 않고, 그 기간이 시간과 노력과 이것도 만만치 않게 길기 때문에요.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은 거다. 그리고 EV 레인지는, 이 주행거리는 이미 EPA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EPA를 탓해야죠. 근데 이런 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라든지 혹은 그 연비 사건도 옛날에 있었죠. 그거는 아예 EPA를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근데 EPA의 그런 검사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면은 이거는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사 과정이,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과정의 사기가, 이건 근데 정부 기관이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인증한 상태에서 그거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지금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동네가, 지금 현대기아차도 리콜을 맞았고요. 이건 전기차는 아니지만 92,000대의 리콜을 지금 NHTS로부터 최신 2023년, 2024년 현대 팰리세이드 주력 모델인데, 잘 이제 캐시카우죠 진짜. 2023년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의 기아도의 소울 스포티지 다 최신 모델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오일 펌프, 그러니까 오일 펌프에 일렉트로닉 컨트롤러가 오버히트돼서 트랜스미션 쪽인 것 같은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집 밖에 세우라고. 그 외에 이건 진짜 리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송을 현대기아차도 걸려 있습니다. 이제 레벨 2 차저를 꽂으면은 여기 기아 EV6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과열되는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워낙에 대중을 상대로 많은 차를 팔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답게 엄청나게 소송이 난무한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큰 데미지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된 유일무이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OTA를 하는 회사라서 어떤 문제나 리콜이 생겼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또 자극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이러다가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아까 말한 소송에 대한 확대 해석, SNS로 인한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이런 작은 뉴스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 동네가 이렇다. 현대기아차만 리콜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옛날 게 아니라요. 지금 보면은 July 31st입니다. 7월 30일이죠. 며칠 전에 터진 겁니다. 리콜. 소송도 그렇고요. 포드는 87만 대 F150 트럭의 파킹 브레이크 어플리케이션에 이게 리콜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NHTSA는 일부 한국에서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바나나 같은 걸로 실험해서 손이 이렇게 핀칭되는, 찐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핀치되는, 끼는 현상에 대해서 NHTSA는 그런 부분도 지금 포드의 슈퍼 듀리, 그 프론트 윈도우가 그럴 위험이 있다는 리콜이라든지, 여기서 그런 것도 다 리콜을 때리고, 저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되게 미국 어쨌든 정부를, 특히 NHTS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하여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일랜드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이제 모델 3가 리프레시 되죠. 리모델 된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중국에서 좀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게 떴죠. 7월 판매량이 좀 감소한. 근데 아마 원인으로는 지금 공장을 다운턴으로 그냥 새 모델을 위한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 루머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8월 14일부로 모델 3를 이제 기가 상하이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이걸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에는 하일랜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가 솔솔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모델 3의 딜리버리가 미뤄진 점, 현재 재고가 낮아진 점들을 들어서 나오기는 이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때문에 그리고 루머로 가격이 물론 중국이지만 27,800달러에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정말 놀라운 거는 과거에 제가 이제 모델 3 하일랜드의 스펙이라든지 모델 Y, 그러니까 모델 Y도 리프레시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런 루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가볍게 그때 달았는데 LMFP라고 이제 망간을 인산철에다 망간을 더 추가로 첨가해가지고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15% 정도 올라갔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66kWh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게요. 지금 현재 모델 3 미국에서 EPA가 이것도 소송 걸려서 바뀌려나요? 자, 272마일입니다. 여기서 못해도 10%만 증가해도 거의 300이네요? 그러면 이거 불티나게 팔릴 것 같거든요? 아니, 인산철 그러니까 최고로 싼,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이 300이라는 거 아닙니까? 300마일. 그러니까 480km인데, 와, 인산철은 풀로 충전하는 거를 권장하고, 물론 성능이 떨어지겠죠. 지금 5.8초인데, 이거보다 좀 떨어져도 100까지 가속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 거기다 가격까지, 그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트위터, 이제 X죠. 그걸 찾아보니까, 중국 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주력인 중국의 주력 배터리가 인산철인데 지금 막 몇 개 회사들, 많은 회사들이 큰 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워낙에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 내에 많은데 거기에 이제 도산안에 막 과한 경쟁, 과열에 지금 중국 경제가 그래서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산철이요. 주력 배터리가 여기가 더 이제 시장이 크니까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 가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걸리는 거는 테슬라가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 홈페이지에 내년부로는 아마도 텍스 크레딧이 깎아진다라는 얘기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다가 모델 Y까지 리프레시가 대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요거 베이스로 Y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테슬라의 과거 이제 배터리 데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이런 과거 발표를 보면은 사실 3랑 Y는 다 인산철로 쓰겠다라는 로드맵으로 이렇게 피겨가 그려져 있거든요. 아니 진짜 내년에 다 이거 인산철로 바꾸나. 거기다가 야 이거 300마일이면은 굳이 그쵸 이거 완전 팀킬이라서 과연 내놓을 수가 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롱레인지나 이런 거는 아예 단종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로드맵대로라면 다 인산철을 쓰겠다는 듯한 피겨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배터리도 그래서 더더욱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CATL 말고 고션이라든지 LMFP에 대한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가 더 올리는 발표들도 근데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발표는 되어 있는데 대량 생산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프레시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너무 된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 특히 인산철 쪽의 가격이 리튬 플러스 인산철의 이제 캐소드 가격들이 다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불어서 가격까지 메리트 있게 나오면은 진짜 잘 팔겠구나. 거기다 주력 모델인 모델 Y도 다시 한번 모델 Y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때는 제가 루머로만 살짝 얘기했는데 지금 이 텍스 크레딧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니까 얘도 바뀔 확률이 제가 그때 이런 루머들이 90% 그래서 맞는다는 야 이거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력 모델인 모델 Y까지도 인산철로 더 하고 더 배터리를 넣게 되고 에너지 덴시티를 개선해서 그리고 더 키운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장난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는 더 팔 무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참 GM은 참 그래서 제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블레이저 EV 이게 이제 볼트를 좀 근데 볼트도 지금 뭐
잘 가다듬어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볼트를 단종시킨다는 게 메리베라 CEO의 말이었고, 그리고 이제 블레이저 EV가 이거를 주력 모델로, 워낙 이제 모델 Y가 미국 내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근데 예, 이거 국룰인 건가요? 아니면 제 방송을 진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막 한 얘기 또 하는. 근데 이제 파는 물건만 바뀌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룰에서 물건만 바뀌지 얘네들은 어찌 똑같은 일을 맨날 똑같이 하는지. 자, 원래는요, 싼 모델이 있었는데요. 싼 모델도 가격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56,000달러로.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땐 정말 저렴하게 해서 대중적으로 한다는 기사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제일 싼 게 56,000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밀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RS 버전인데 얘 6만 달러예요, MSRP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별로 저는 그렇게 초기에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6만 달러, 지금 고금리에 그렇게 적은 가격도 아니고, 초창기에는 제가 4만 원짜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밑바닥이 5만 달러를 넘어가고, 그 정작 내놓는 건 지금 미뤄져서,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딜러들한테 배달되고 있는 건 6만 달러짜리 차다. 텍스 크레딧이 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SUV로 인식이 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연기관에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자꾸 more and more expensive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 주행거리도 현재 EPA 에스티메이션으로는 이거 모델 3 롱이 아니죠. 예, 아까 후륜구동이랑 똑같네요. 물론 이제 올휠 드라이브긴 한데 여기 나중에 이제 레어휠 예, RWD는 2023년도 가을에 이 국룰이죠. 그러니까 발표는 최대한 싸게, 처음에 나 이런 차 만들 거야는 싸게,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서 비싼 모델부터. 거기다 또 놀라운 게 이게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정말 쉴드가 안 되는지 캐딜락 리릭보다도 비쌉니다. 아니 이거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쉐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은 그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라는 것도 좀 몰랐었고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그러니까 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GM도 이거는 멕시코에서 만들고 싸게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부터 참 이게 많이 대비된다. 어째 참 별로 이렇게 팔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제가 과거부터 어찌 매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신모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파는지 대단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